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자기 자신의 진실의 마음을 바라보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좀 전에 김건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달빛이 빛나면 진실의 빛이 빛날 것인데, 그러면 샤넬백 받은 거, 디올백 받은 거, 금 거북이 받은 거 다 달빛에 반짝반짝 빛나서 들킬 텐데 도대체 무엇으로 자기의 진실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국민들의 가슴에 열불나게 만드는 그런 언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됩니다.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특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성동, 과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벌이겠다고 했던 불체포 특권, 또 한동안 강원랜드 건으로 자기는 당당하게 불체포에 숨지 않고 나가서 조사받았다, 이렇게 자랑도 했었습니다. 그런 권성동 과연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매일 쏟아지는 특검 뉴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다 읽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는 그런 시계들은 빨리 돌아갈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임세은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은 식당의 주인장 임세은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가장 아니, 깜깜한 밤에 가장 어두운 밤에 네.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네.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앞뒤 그러니까 문맥이 이게 뭔 소리예요? 시도 아니고 뭐 김건희 씨는 호수위에 달 그림자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본인에게 되게 뿌듯해하고 있을 거예요. 네. 표현 죽이지 않나? 내가 이런 어두운 밤에 달이 빛나듯이 진실을 바라보겠다, 뭐 이러면서 엄청 네. 뿌듯해했을 것 같아요. 네. 본인 남편도 그 호수위의 달 그림자 얘기하면서 엄청 뿌듯해할 것 네. 같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쌍으로 달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밝은 또 거보다 태양보다 달이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듯이 하는데, 이 김건희 씨와 내란 속의 피해자 윤석열은요, 빛나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달이고 네. 해고 그냥 계속 어두운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빛날 거라는 착각 안 했으면 좋겠고, 하도 달 얘기를 둘 다 하길래 제가 이게 무속과 무슨 또 관계가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들은 여기랑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의 그랬죠. 거의 그래서 또 달을 달달달달달달 거리길래 네. 봤더니 이게 무속에서는 달이 달의 차고 기움이 운세와 기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초승달은 시작, 소망, 새로운 연인, 신앙의 맹세, 보름달은 충만, 풍요, 성취, 그다음에 금음달은 정리, 죽음, 이런 거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굿이나 기도는 주로 달이 떴을 때, 초승달이나 보름달 떴을 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속에서 또 달은 죽은 자의 혼과 연결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쌍으로 달달달달 거리는지 이제야 조금 네. 비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달밤에 체조하는 소리밖에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종욱 박사님. 네. 탄탄TV 명찰다세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깜빡깜빡해서 이제 드디어 완성이 저도 저거 됐습니다. 베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는 좀 금속 네.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냉철한 이미지가 있어서. 아니 지금 좀 전에 예. 김건희 씨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이제 메시지인데, 예, 들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내 마음의 그 진심, 가슴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겠다, 겸허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뒤 문맥에 저희도 그래도 시도 좀 써보고 글도 좀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이거 앞뒤가 뭔 소린지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무속으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속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무서웠던 말은 뭐냐면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지금이 마지막이야.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지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속적으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다 하는 뭐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나 조만간 나갈 거야. 오. 난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속이 돼 있지만 6개월 지나면 나 나올 거야. 나 나오면 집행유예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니까 지지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거고 주변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고든창 같은 사람 미국에 있는 예. 그렇지만 리무브 리 이재명이 1년 안에 날아갈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들은 주술과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고 끊임없이 주술을 외움으로써 그런 일이 다가오도록 바라고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 그런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지금이 가장 어두운 예. 밤이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면 대책이 없잖아요. 한 지금 8시쯤 됐다. 와, 그러면 아침이 밝으려면 6시까지 가야 되는 이 장구한 기간이 있는 건데 지 말에 의하면 변호인 측 말입니다만 가장 어두운 밤이면 새벽 오기 직전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망상과 주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금 네. 소위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데 비슷하게 해석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포스리님께서 주술이가 지유니스님 자신에게 한 말이네요. 누리님 아직도 희망을 꿈꾸는 듯하네요. 그렇죠. 한덕수 나온 거 보고 진짜 또 똑같이 꿈꾸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유니스님 한덕수 거는 특검과 법원에 꼴라 보인 듯 내란성 의심병 도지입니다. 아니 그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일이고요. 황금님 어두운 곳을 좋아함. 민들레님 달타령 더럽게 하네. 네. 아 여기 저 테디 클락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한마디로 멍멍이 소리지. 맞아요. 야. 그걸 고급지게 이제 견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김종욱 박사님 든든한 장어탕 드시고 오셨어요? 아, 이거 들켰다. 그걸 들켰다. 아니 뭐 어디서 뭘 하질 못하겠네요. 야. 그러니까요. 앞으로 나쁜 짓 절대 하면 안 되겠네. 장어탕 맛있겠다. 이야. 네. 예, 이렇게 진짜 한밤에 달밤에 체조하는 소리 같은 거라는데 그러나 이 한밤에 빛나는 달빛에서는 금거북이가 더 반짝반짝 잘 반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동생 네. 김진한 씨 명의의 금고에서 10돈 한 양. 네. 근데 10양 아니에요 혹시? 금거북이는 보통 이렇게 크게 만들던데. 그러니까요. 저 10돈 한 양이면 요만할 건데. 그나마 그 못 빼간 게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고 가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도 에게 겨우 이렇게 했거든요. 네. 김건희 씨의 그 뇌물 받는 스케일에 비하면 네, 네. 너무 한없이 보잘것없는 사이즈여가지고 저도 그게 좀 놀랍긴 방송 합니다. 뉴스에 보면 네. 금거북이라고 하면서 옆에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왜 거북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저희 사람 주먹만 주먹만, 하고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금으로 주먹만 하려면 그게 그러니까요. 뭐 한 10양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일단 나온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디 다른 곳에는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숨겨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유경옥 씨가 그 특검에서 창고에 갔더니 그때 그 관저에서 나왔던 이사 물품을 컨테이너 2대에다가 크게 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옥 씨가 그 중에 한 컨테이너를 다 비웠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잖아요. 뭐 저는 그 안에 수만 가지의 그 귀금속 보물, 보석, 보화 다 있을 것 같고 그걸 대비해서 유경옥 씨가 미리 그걸 다 빼돌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나온 게 뭐 이렇게 금 개구리 이런 걸 것이고요. 개구리, 뭐 금 거북이. 황소도 나올 것이고 뭐 금 네. 공룡도 나올 것이고 저는 무궁무진하게 김건희 씨 관련된 뇌물은 이야. 시리즈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아 여기 일장 춘목님께서 거북이 새끼 그저 어린 거북이였을 거다. 10양일 거예요 민들레님. 미니어처로 이제 그 미니어처라고 표현하죠. 미니어처. 제가 볼 때 그거 이제 김건희가 받은 건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아니, 편지 그 내용을 써 아니요, 있다고 김건희 그러니까. 창고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축하한다고 써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간 거니까 네. 본체는 안 줬을 것 같고 그 어미 어미랑 새끼랑 왔는데 저기를 거북이를 중심으로 해서 미니어처가 몇 개를 줬을 거고 그럼 더 나빠요. 어미랑 아기를 저 생리별 시켜가지고 따로 껴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걸로 국가교육위원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정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너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교육위원장보다 고압해요. 이 사람이. 그 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청와대 새활용 자문단 네. 이라고 하는 정부 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새활용 자문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화랑 음. 예화랑 그 딸. 그 위원이었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해먹을 작정들을 하는 세팅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기도조찬위원회인가요? 거기 네. 부회장이. 예, 거기 부회장을 했었죠. 국가조찬 기도회. 기도회.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봉관 이봉관이 회장이, 서희 회장이 거기에 회장이었었고 네, 회장이 네. 그래서 이 집단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윤건희와 유착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인사 청탁을 했습니다만 인사 청탁이라고 하는 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인사 청탁보다 더 큰 게 뭐죠? 이권을 챙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배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권을 챙길 게 없으니까 그냥 거북이로 정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서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이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긴 제가 볼 때는 한 장이잖아요. 작은 거 한 장이 간 거고 네. 여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이 한 7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요게요. 시가로 시가가 보면. 700만 원 정도 예. 하는데 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7천만 원 정도? 야, 열량은 돼야. 그렇죠. 아니, 요만한 거 갖다 주면서 자, 이거 좀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면 김건희 입장에서야 얘 뭐냐? 우리 옛날에 그 디올 가방인가요? 네, 네. 야, 너 네가 써라라고 줬던 것처럼 그걸 받아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적어도 그걸 10개를 줬거나 네. 세트를 딱 해서 10개를 줬거나 아니면 큰 거 하나 주면서 민니어처로 껴서 집어넣어 줬거나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배용은 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안 됐을 거다. 아마 돌아서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나한테 한 장짜리 거북이를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캐서 밝혀봐야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윤건희가 국민들의 폐부를 찌른 사건의 처음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단장으로 갔다라고 이전을 새롭게 이제 청와대를 활용하는 단장. 단장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모든 비리의 과정들을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이 메커니즘을 여기서부터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맨날 이렇게 화나는 얘기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국가교육위원회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교과 과정이라든지 그야말로 교육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부는 주로 이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 운용에 대한 것들을 관여를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백년지 대계 설계 교육과정 교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일반 국민에게 생소하지만 시도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위원으로 막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에 왜 이배용 씨를 했을까요? 그니까요. 지금 뭐 네. 금거북인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념 편향적인 그런 유명했죠. 발언과 뭐 네. 이런 행위들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친일 미화 논란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고 국정교과서 예, 그야말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념 편향적이고 역사 왜곡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었고요. 네. 또 제가 좀 이 사람을 선배라고 하기 민망합니다만 이제 이화여대 학장이었잖아요. 예. 총장 아니었어요? 총장이었잖아요. 네, 2007년쯤 예. 벌써 한 20년 네, 20년 오래됐네요. 됐어요. 제가 네. 졸업하고 나서 총장이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친일파라고 하는 이제 김환란에 예. 대한 칭송도 했었고 그 학생들이 그 김환란 동상 치워야 된다 반대했을 때도 그걸 묵사라고 뭐 이랬던 이력들도 있고 하여튼 이념 편향적이고 친일이고 했던 행위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과연 교육에 적합한 인사냐라고 아주 오랜 전부터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가장 중요한 백년지 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위원장 자리에 그것도 심지어 그걸 신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전문성을 본 게 아니죠.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 임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전문성은 거의 만무하고 네. 대부분의 윤석열, 김건희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뭔가 희한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는 그 자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거 금거북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닐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거는 너무 귀여워요. 김건희가 받을 사이즈에 비해서. 근데 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병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학중앙연구원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국가 정체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 해석까지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 네.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왔었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온 동국대학교의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아마 한국과중앙연구원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가 정체성과 역사 문제를 왜곡시키는 뉴라이트의 어떤 흐름 자체들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면 전 윤석열 정부 때 이걸 구체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교과서나 교육 시스템에 이걸 녹여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윤건이라고 하는 부패와 국가 정체성을 말아먹는 인간들도 존재합니다만 이 권력을 또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교육까지도 왜곡시켜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구국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데올로그들의 집단이 제가 볼 때는 이 국가조창기도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단지 근거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게 했던 이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또 활개를 치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 정체성을 친일적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참 잘 걸렸다. 네. 이쪽을 제가 볼 때는 이번 참에 정확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들이 최근에 체제 전쟁, 가치 전쟁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 이후에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가치적 베이스, 철학적 베이스가 갖추어져 있다고 자기들이 감히 체제 전쟁, 가치 전쟁 이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교육 쪽에도 이런 이념 편향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서 뉴라이트 때부터 국정교과서 네. 이런 하면서 이제 한쪽 편향으로 몰고 왔고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작업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이렇게 대비할 동안에 소위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한 면이 분명히 있다, 또는 쉽게 생각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미일 공동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의 흐름이 나올 때까지의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와 극우의 결합 과정이 쭉 있었고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20여 년 이상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극우 조직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종교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결합을 하고 여기에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역사 왜곡을 하는 거대한 집단이 존재하거든요. 전 이런 미국과 일본의 롤 모델을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우파 지금 이제 극우화 됐다고 생각이 돼. 이런 그다음에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소위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극우화 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참에 진짜 이건 그냥 부패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말씀하신 국가 정체성 차원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배용 이제 네. 당장 이 정도면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뇌물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도 그냥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의 특징. 아주 소심출처럼 그 자리에 대한 욕심과 탐욕은 끝까지 있습니다. 뭐 네네. 이진숙도 비롯해서 그렇고 독립기념 관장의 김영석도 그렇고 지금 나온 이배용도 그렇고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참 이렇게 뭐 뇌물 받고 관직 받고 매간매직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조선말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세도 가문이 이런 관직 같은 것을 돈 주고 사고 팔았잖아요. 돈 주고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돈 내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이른바 탐관오리라고 불리워졌었습니다. 네. 그런 탐관오리들이 우리 일반 그냥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나라를 그렇게 아사리 내고 박살 냈었잖아요. 그 조선말 현상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일어난 게 그렇게 나라를 아사리판 만들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틈을 타서. 그래서 저는 이 매국노 이 민족 반역자라고 보여져요. 이런 사람들을요. 그거를 주도하고 철저히 국민이 준 권한을 이용했던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은 정말 천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오버랩 되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보도 취약하고 교육이 덜 된 조선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2024년, 2020년대에 어떻게 그렇게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던 이 매간매직 행위가 그렇게 번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 기관장들 자리가 있잖아요. 뭐 장관, 차관 같은 자리 말고도 네. 그 공기업이나 뭐 관련된 그 산하 기관들의 여러 가지 자리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싹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이제는.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예. 되고 보니 다른 자리인들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력으로 됐을까? 당연히 드는 의구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잖아요. 일단은 이상한 자리들이 갑자기 뭐 전문성과 완전 반대된 사람들이 임명된 경우도 많아서 저는 이참에 아예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예. 이러한 더러운 이 매간 매직의 뿌리를 뽑는 하나의 단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참담하네요. 말씀하신 유경옥 전 행정관 네.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옮겼죠. 예, 그거 두개 확인해봐요. 있다가 하나 옮겼죠. 그걸 네. 그러니까 하나는 남기고 하나만 가져갔을 때는 네. 뭐 무거워서 하나만 가져갔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을 거니까 아마 증거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뇌물로 받은 것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준놈이 있다면 끝나는 거니까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어떻게 옮겼는지를 빨리 발견을 해서 대부분 뇌물을 주면 누가 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 이배용 같은 경우도 편지인가? 네, 편지를 그게 있어서 알았다고 써놨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컨테이너 박스 내에도 그것이 있다면 큰일 나네. 유경옥이 가서 또 다 편지 다 버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거인멸. 빨리 찾아야 되는 측면이 있을 네. 것 같고 그래서 또 특검 수사관들이 밤새워 했던 것처럼 좀 이런 증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매간 매직이 상시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메커니즘은 이미 당선자 시절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총장 할 때도 김건희가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참에 진짜 아마 제가 볼 때 일부의 씨를 싹 발라낼 수 있을 좋은 계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좀 첨언만 하자면 매간 매직은 조선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유럽의 18세기, 19세기는 거의 매간 매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자기의 국가적 부를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예. 판매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자들이 그 국민이 위임한 권한 있잖아요. 네. 그거 지 마음대로 팔아먹은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진짜 국민주권주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야죠. 누가 어느 자리에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확 뒤집히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더 큰 게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김건희의 매직, MAGIC, 김건희의 매직으로 매직. 매간 매직에 그러면 미국은 마가, 한국은 매직. 현금으로 줬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거북이로 줘요? 절차도 복잡하게. 금이 시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금테크. 네, 금테크. 예. 가장 안전자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김건희, 윤석열 당선 축하합니다라고 편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왜 막내 동생 소유의 금고에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뇌물이 받다 하도 많으니까 막 이거 나눠줘? 상상입니다. 상상. 가족들한테 막 나눠줘?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디올백 관련해서도 예. 디올백 이제 뭐 그거 실물 내놔라 막 이렇게 여론이 있으니까 그거 선물 보관 창고에 놔뒀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선물 반환 창고에 놔뒀다. 네. 내가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선물 반환 창고에 놔뒀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아니 그렇게 창고를 둘 만큼 선물을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그 반환 창고에 뭐 일환이라고 보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받다 많으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그 오픈 박앤 세일을 한 거겠죠. 가족도 네. 불러가지고 야 니네 하나씩 뭐 골라 예. 가져가 뭐 이거 가져가. 그러니까 뭐 가족들 하나씩 갖다 보니까 집에 하나씩 있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예. 저의 추정입니다만 이제 청심환 같은 거 주면 네. 박스에 10개가 들어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10개 정도 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거북이 한 장짜리를 네. 이렇게 박스에다 10개 정도를 다 담아서 받아놓고 동생이 오니까 야 얘다 너 하나 가져. 이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고서야 네, 네. 그 외롭게 한 마리에 한 냥짜리만 그것도 요양원에 있는 동생 그 뭐 네. 자기 금고에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주로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와서 좀 뭐 지문으로 열든지 뭐 열어야 되는데 못 와서 그냥 거기서 발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동생이 문제네. 그러네. 잘 숨겼어야지. 그지 맞아요. 네, 잘 손발이 안 맞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정말 파도 끝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지구 반대편까지 파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아니 뭐 진짜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좀 네. ODA 관련된 것도 뭐 맞아요. 캄보디아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에 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지금 너무 베트남도 있고 별 얘기가 다 나와서 이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은 지금 민주당과 이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의 사이즈와 기간으로는 택도 없는 게 맞습니다. 예, 정말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기간도 늘어나야 되고 이게 뭘 하나를 딱 뽑았다 싶으면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너무 한계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역대 영부인 중에서 이제 구속도 최초고 구속해서 이제 지금 직접 기소도 이제 최초일 텐데 구속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도 뭐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네, 거죠. 지금까지 잘 안 불었잖아요, 김건희가.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판으로 가면 계속 안 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불면 불수록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 행각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행각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네. 긴데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지금이야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윤건희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강하게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네. 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예, 지나면 예. 지날수록 좀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자기가 자기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제기되는 모든 잘못은 나는 없고 김건희가 시켰다거나 그럼 김건희 또 누굴 시켰다고 하면 되죠? 윤석열이 했다고 하면 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할까? 아마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매우 중요한 혐의가 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극구 예를 들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안들은 본인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본인이 재판장에서는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양형이 계속 반영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을 다물었다가 법정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자기 유리한 건 연다. 그때 자기가 유리한 것만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게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면 기억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아니 안 받았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증인이 와서 진술을 한다거나 현장에서 예. 아니면 예를 들면 그 특검 측에서 야, 이런 증거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윤영호 부인이 찍은 사진 같은 거 들이밀고 이렇게 되면 뭐 판판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땐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기 변론이나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한덕수 이제 그 기각되면서 정말 특판에 대한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정말 거세게 올라갔고 민주당도 그 연찬에 연수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결의를 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것들의 원론적인 이제 그 입장 정리를 잘 했는데 김건희 과연 그 재판 받을 때 직위원 재판부 막 대부분 중요한 걸 막 비공개로 결정하고 막 해버리고 있잖아요. 김건희 재판은 공개를 할까요? 왜냐면 공개를 하면 이제 기자들이 숱하게 가서 그 자리에서 막 받아 적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예.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재판도 엄중하고 절차에 맞게 해야 돼도 맞지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범죄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각성도 되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 씨 지금 나와 있는 것, 지금 보도에 의해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재판정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과 증인들을 통해서 김건희의 그동안의 악행들과 불법 행위들이 나열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혹은 당시에 윤석열을 찍었던 국민에게도 이건 각성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저렇게 못된 인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구나. 저런 인간들이 다 헤쳐먹었구나. 다시는 저런 비슷한 인간이 공직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자리도 주면 안 되겠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겨야 돼요. 이거는 아주 매우 공익적인 목적으로라도 재판은 공개가 되고 김건희의 민낯을 철저하게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뭐 국민께 네. 심력 끼쳐서 이 상황이 송구하고 매일이 괴롭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뭐 이제까지 변명을 실컷 해놓고 뭘 안 한다고. 거짓말 계속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의 이렇게 매일 일만 열만 거짓말, 들숨 날숨조차 거짓하는 모습을 또 국민께 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저희 헌법재판소 그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네.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되고 그때 우리가 이 윤석열이라는 자의 뻔뻔함과 거짓말했던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낯을 봐야 돼요. 저런 악질이고 저질인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본인도 지금 나와 있는 변명조차도 이게 거짓말에 기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우리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더 각성 차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배움의 차원에서라도 김건희 씨의 재판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기현 때 사건에서 봤지만 이 내란 재판부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이런 내란의 내자, 내란도 묻히지 않는 사건이 앞으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란이 이번에도 계엄 불법 계엄이 나왔던 이유도 이 내란을 이 전두환을 비롯한 그 내란을 뿌리 깊게 파헤치지 못하고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열어준 거 아니겠어요? 네. 전두환이 자연사할 수 있게 놔뒀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계엄과 불법 비상계엄과 이 내란을 꿈꿀 수 있었던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 자손 그 후에 앞으로 미래에도 이 내란의 내자도 못 나올 수 있게 이 계엄 불법 계엄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내란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김건희 구속 기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한덕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오만하게, 아주 자신 있게 저는 정말 깨끗하다라고 계속 말해오던 권성동. 특히나 51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었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과연 그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 만나긴 만났는데 밥도 먹었는데 다 인정을 해요. 일정에 대해서는 한학자 총재 만나고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 왜 만났어요? 절하려고? 아까 준 놈이 있는데 받은 놈이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마 상황. 이제 현금이니까 뭐 추적이 안 된다 생각하고 또 본인도 검사 출신으로 그런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아마 이제 뭐 요령껏 답을 하겠죠 지금. 아니 윤영호 본부장이 자기 입으로 내가 줬어요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가 봤어요 그런 거잖아요. 한학자로부터 두 번에 네. 걸쳐서. 네. 그럼 그거 다 거짓말을 했나?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재정국장이지 예, 않습니까? 사진도 찍어. 재정국장이 만나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두 라는 시간 것도 전에. 있고. 또 둘이만 만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명이 만났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문자가 또 오갔잖아요. 예. 잘 갔냐 안 갔냐 이런 거 다 확인되는 상황이고. 애프터 서비스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특검이 그 뒤 문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빼박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거처럼 본인이 강원랜드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사청탁은 이루어졌는데 그 인사청탁이 소위 권성동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오죽하면 그 권성동 보좌진이 택배 노동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윤영호 본부장이 수사를 받고 나올 때 권성동이 통화를 하려고 했을 것인가? 그다음 차명폰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수사하는 기간과 겹쳐 있는 12월 3일 내란 이후에 통화하니까 내란이 일어나서 내란을 우리가 국민이 막게 되면 추후에 윤석열은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 권력을 잃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가 다 드러날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차명폰을 통해서 상당히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죠. 어떻게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매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내란 우두머리가 3월달 초에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네. 그리고 어떻게 저 판사라는 자가 그런 판결을 낼 수 있지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죠.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도 사안이면 제가 봐도 빼박인데 이런 사안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덕수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가 사실이 되면 안 되겠죠. 전 그러면 네. 지금도 내란 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란 것이고. 중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국민들이 또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저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특별재판부는 제가 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 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별 문제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전 그래서 민주당이 결단을 하면 된다. 결단을 하고 아마 그런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은 매우 높게 지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네. 당연히 조희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기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모 판사 영장 실질심사했던 그런 판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내란죄만큼은 그다음에 또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포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한 사건은 특별한 재판부에서 특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권성동 자기 입으로 자랑질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 2018년 그 뭐라 그래요? 강원랜드 그 취업 청탁 이거 할 때 자기는 불체포 특권 그거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아서 실질 심사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랑을 했죠. 과연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나는 이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자신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안 요소인데 저는 이게 뭐 판사 뭐 이런 분들을 되게 우리가 존중하고 무슨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기현 같은 사람 만나고 조희대 같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하나 더 장동영 지금 현 대표죠. 그다음에 나경원, 다 판사 출신들인데. 김기현 다 판사 출신이에요. 네네. 이런 걸 보니까 판사도 이게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한덕수 건도 그렇고 권성동이나 이 내란 관련된 공범들은 이미 사법부에도 자기들의 세력들을 깊숙하게 심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이 지금 나와서도 페이북도 그렇고 아주 너무너무 당당해. 무슨 개선장군이고 독립투사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금 게. 저기로만 보면 다 독립투사들 같아요. 왜 어디서 나라 구하고 왔어요?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자기는 당당히 해명했고 대질 조사도 요청했고 그런데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아무리 검찰이 묻지마 구속영장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것도 다 다선 의원을요. 그 뇌물받은 혐의가 분명히 있고 아까 우리 김종국 박사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수의 증거와 증인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권성동 페이북 보다 보니까 그동안 권성동 의원이 왜 그렇게 뇌물을 많이 받은 걸로 의심이 되고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뭐 통일교에서도 이거 대선 때 쓰라고 뭐 1억 주고 뭐 이랬대잖아요. 그 증언에 의하면 보니까 이 권성동의 캐치프라이즈가 이거네요. 보니까 맡겨보니 확실하다. 맡겨보니 확실하다. 네. 맡겨보니 확실하다. 뭘 맡겼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언가 그래서 맡긴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 해요. 맡겨보니 확실하다. 윤영호 본부장의 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원님 요번에 드린 것은 작지만 요번에 드린 건 작지만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네, 오늘 드린 것은 오늘 드린 작지만, 건 작지만 네.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 요긴하게 써주세요. 요긴하게. 네. 자, 그러면 후보님께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거? 뭐 자기는 안 갔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앞길이 막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하나 있죠. 심리적인 저게. 근데 이 사건 권성동은 왜 중요한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권성동 개인의 착복인가? 아니면 소위 경선 또는 대선 과정에서 소위 선거 비용으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윤영호는 소위 작은 것 한 장뿐만 아니라 한 학자에게 받은 게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개인 착복을 하지 않았다면 어딘가로 갔겠죠.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 정치자금법 위반 플러스 문자마다 권성동한테 1만 명이면 됩니까? 예,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건진이 김기현을 위해서 자기 최측근인 일본 총영사한테 보낸 문자에 의하면 3만에서 6만이 걸린 문제야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 플러스 당원들을 강제로 입당시켜서 특정한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든 사건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국민의힘이 전체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성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권성동이 딱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거 다 내가 다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자금을 권성동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더 큰 것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문턱이 한 번 정도 우리가 안문에 걸렸습니다만 권성동 문턱은 밀고 들어가야 된다. 자기가 먹었어도 문제, 지금 안 먹었다고 하니까 일단 받은 그렇죠.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문제겠네요. 이게 객관적 증거가 그러니까 나오면.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근거와 증거가 네. 권성동 사건이 우리가 추정하는 것들의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명백한 거죠. 저런 정당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 거기다가 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뭘 해야 되느냐? 대선 자금 토해야 됩니다. 토해야죠. 네. 그럼 거의 그게 500억 정도가 되는 397억. 397억 네, 때는 별로 안 썼네. 그럼 그때는 의외로 네. 한 400억 민주당은 한 400억 넘게 썼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면 저 당은 재정적으로도 그 다음에 소위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의한 정당 해산 요건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사건만큼은 한덕수 같은 사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뭐 내려놓는다 말은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국민의 의원들은 결사항쟁하겠죠. 지금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면은 나를 지켜달라는 메시지거든요. 아하. 나는 지금 뭐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안 할 거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건 정치 보복 이거 증거도 없고 뭐도 하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나는 야 나 무조건 지켜 이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아마도 체포 동의안이 오면 민주당이나 다른 뭐 조국혁신당 같은 이런 진보 민주 진보 이런 진영에선 당연히 뭐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또 그거 천막 치겠죠 그 앞에다가 로텐더 홀에다가 또 천막 치고 정치 검찰 수사 반대한다. 뭐 이재명의 독재 뭐 규탄한다. 뭐 이러면서 또 천막 치고 당치 농성에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안 그래도 뭐 바로 그냥 네. 취임하자마자 네. 당선되자마자 막 이재명 독재랑 맞서서 뭘 네. 부수겠다고 하고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와 싸운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본인들이 특검 수사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고 범법 행위가 있고 뇌물 사건이 있으니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건데 이재명 정권 됐다고 이렇게 막 정치 보복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뭐 저 대통령과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별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분명히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정치 보복이다, 정치 수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덕수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은 되긴 했는데 보니까 한덕수 사례는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 심사 받을 때 다 본인이 시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거 제출하고 잘못 그 증언 증인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시인했기 때문에 그 별명이 괜히 붙은 별명이 그렇죠. 아니겠죠. 기름장어. 예. 네. 그 사이즈 딱 보고 이제 이게 흘러갔고 또 이 사람도 이제 김앤장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이 했다고도 또 생각이 드는데 구속 사유 중에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는 여러 혐의가 나와 지금처럼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나왔을 때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속 사유가 이제 명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 건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구속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김앤장이 문제입니다. 김앤장. 예. 거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세력들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한덕수도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권성동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 그런 뒷배가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지분 있는 그 맞다. 아들 있죠. 그 아들 아들이 막 짜증 내더라고요. 기자가 네, 전화하니까. 네, 내가 당신한테 일러 바쳐야 돼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짜증을 내던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이 김앤장 같은 그 대형 로펌의 힘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아파트 받은 아들이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앤장 변호사입니다. 예,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조금 그때 당시에는 공부하던 저가 아니에요. 대학원생. 네네, 로스쿨생. 예, 중앙대 로스쿨 이제 다녔을 때고 지금은 졸업해서 이제 김앤장 근무하고 있는데 2018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객관적인 성적이 미달되는데 그 로펌 연수를 했다고 합니다. 김앤장에서.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런 보도와 아빠 찬스의 저거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당 2018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로펌 연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김앤장 변호사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권성동과 김앤장과의 어떠한 묘연한 관계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도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여러 가지로.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진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한가 많이는? 예를 들면 한덕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에 특감이 불러가지고 본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영장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일정한 부분들을 좀 시인했다고 얘기해서 구속을 면하는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런가?
이 내용은 소위 공문서를 위조했고 또 공문서를 폐기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막았었고 이후에는 자기가 막은 걸 자기가 또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중간에 때려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왜 그 막판의 내용들만 가지고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도주 우려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권성동이랑 국민의힘이 계속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딱 거짓말이에요. 네네. 불체포 특권은 포기가 불가능해요. 헌법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걸 전혀 예를 들면 여기 혜택을 안 받는 것처럼 이거 어차피 특검이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보내면 국회 절차에 따라서 표결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네, 네. 근데 자기들이 쓴 게 뭐냐? 불체포 특권 뭐 서약서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느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거에 그냥 사인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엄청 공격을 하고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를 엄청 공격을 했던 건데 그때는 이제 2023년 이들이 6월 달에 막 결의를 했는데 2023년 9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 그 그렇죠. 체포 구속에 대한 이제 그게 있었죠. 국회에서 예, 표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불체포 특권 니네들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고 헌법이 보장한 가치는 법률적으로 집행이 돼야 돼.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온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온정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누군가 법원도 찔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찔리는 가장 핵심은 조희대가 아닐까? 그럼 조희대가 만들어냈던 그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법원 내의 카르텔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닌가? 네. 그럼 동의의 흐름들이 법원 내에 흐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닌가?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벌이면 되겠는가? 그 2018년도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를 들면 이 카르텔들이 이걸 막아서 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많았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어디서 대자비 되는 장면 명태균인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고 네. 본 것도 같고 네. 나를 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전한길. 아니 뭐 이렇게 신박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를 품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업혀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업혀가겠다. 힘센 놈 나를 데려가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뭐를 자꾸 하려는지도 참 재미지고 참 제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될 사유들이 차고 넘치지만요. 이런 자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도 저는 이 정당은 해산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당원도 아니잖아요. 전환기를.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전유관으로 들어가서 당원이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국민의힘에 뿌리 깊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느닷없이 아스팔트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다가 그 세력을 등 뒤에 업고 이 당을 접수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그렇지도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어떤 세력을 입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반영이 되나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아예 배척당하죠. 저 뭐 미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배척이 당해지는데 이 당은 그만큼 건강하지 않고 취약하다는 게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어떻게 전환길이라는 거 밖에서 극우 세력들과 윤 어게인 외쳤던 자가 당대표를 점지하고 대통령을 점지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네. 그게 용인이 돼요? 이게 당에서 공당이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받는 공당이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100여 명이나 되는 이 공당에서 이 정말 근본도 없는 자가 와서 이렇게 본인이 주인 행세하는 게 이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텐데 여기는 그걸 오히려 즐기고 이용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고 저런 자들이 한때는 여당이었다는 게 그게 국민께 안타깝죠. 마음이 즐기는 아픈 것 같죠. 버릇이. 그 예. 자체를. 그 장동혁 씨가 이제 총기 들어 백기 들어 하듯이 이제 누구 공천할래 했더니 이제 한동훈 말고 전환길 이거 들은 적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놓고 당선되고 나서 웬만한 공약은 다 지키려고 한다. 그럼 지켜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벌써 전환길 씨가 대구시장 공천 얘기를 자기 입으로 꺼내요, 막.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가 뭐라고? 지가 지가 뭐라고.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당한 지 얼마 됐죠? 입당한 지 제가 볼 때는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도 이름이 이름을 바꾸는 전유관. 예,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아무도 모르고 입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내년 6월에 있을 그것도 예를 들면 그냥 무슨 뭐 대구에 있는 무슨 구도 아니고 대구 네, 시장에 시장에 대해서 대해서.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건 제가 아니라 이진숙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되게 무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권력을 수단으로 한다. 권력을 수단으로 알면 수단은 제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 그 수단을 가짐으로써 그 수단을 뺏어오는 것으로 정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정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전쟁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권력을 수단으로 알고 자기가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전리품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공천권 이런 거죠. 그래서 에이 그거 뭐 내가 뭐 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큰 꿈이 있나 봐요. 대구시장보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네네. 아유, 그 이진숙 정도가 하는 거죠. 네. 자기를 품으면 당대표도 되고 자기를 품으면 최고위원도 되는데 대통령도 되고. 예, 근데 본인 말에 의한다면 본인은 에이, 대구시장 내가 더 높은 걸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네. 그래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적어도 품어 안나?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자가 부르면 가서 면접을 받나? 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면접 다 받고 이미 다 그- 품어서 당대표도 되고 그러니까 막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생각하지만 내란을 빌드업하고 있다. 아니 내란이라 저기 정당 해산을 빌드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언제까지 써먹을까? 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히틀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치인으로 부상을 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기성 정치인들, 최고의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쟤 그냥 잠깐 쓸 거야. 쓰고 내보내면 돼. 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소위 독일의 총통이 돼가지고 유대인 600에서 800만 명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길 같은 자, 야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맨 처음만 네. 하더라도 네. 전환길 같은 자를 품으면 이런 자가 뭘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선판은 어떤 거냐? 대한민국에서 극우 정당이 되는 것을 막는 건 매우 중대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사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전환길이라고 하는 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환길 뒤에 숨어서 전환길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극우들이 차근하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계속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란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건 막아내야 될 중요한 정치적 좀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장동혁이 되고 또 전환길이 그야말로 혼자 춤추고 다 거의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이는 역량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조차도 네. 뭐 윤석열 면회가겠다 또 한 방송에 나와서 헌재가 탄핵 심판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중간에 이제 더 이상 토론하면 안 되겠다 하고 사회자가 할 정도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왜 이들은 지금 점점점 더 탄핵 이후에 석고대죄를 하도 부족할 판에 왜 그렇게 우측으로 극우로 계속 개운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야당이 이렇게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온당한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헌 정당이 돼서 해산대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도 건전하고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지 더 발전하고 견제와 균형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질스럽게 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저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그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사죄하고 반성은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응원은 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그 기본의 박근혜, 이명박 그 전직 대통령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미안한 마음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꿔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천막당사 지으면서 뭔가 국민께 다하려고 하고 뭐 쇼라고 욕은 하긴 했지만 삼보일배 같은 거라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윤석열이 저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악랄한 짓을 저질러서 탄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조차 안 하고 사과조차 안 합니까? 아니, 국민 알기를 정말 개돼지로 하지 않고서는 전 있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스팔트에서 국민의 대다수의 정서와 반대되는 윤 어게인을 외쳤던 아스팔트에서 그냥 소리 지른 유튜버 아니에요, 전환길이. 네. 무슨 전문성 있고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휩쓸려서 내가 지명한 사람이 대구시장 되고 그 뭐 대통령 된다라는 말에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죠?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지금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외치는 이른바 보수라는 가치는 이제 정말 없어지게 되는 거고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국민의힘이 쇠락하는 길은 쇠락하고 있는 그 목격은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근데 지가 뭔데 대통령 품고 뭐 한다고 대구시장도 내가 양보한다고 그딴 말을 합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으로 그 전환길 씨나 네네. 이진숙 씨가 나오면 예. 좀 너무 우리 시민 여러분 들으신 분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똥맛 설사나 설사맛 똥맛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대구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맞아요. 정말 그 황은혜님께서 탄탄 TV 구독 눌렀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 탄탄 TV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들의 반성 없는 자세에 화가 나서 사형제도를 살려라. 네잎크루버님, 기름장어 장어 떡수 이러다가 무죄가 의심스럽다. 재창식님, 진짜 이렇게 불안함을 부추기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또 잠시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던 나경원 법사위의 간사로 등장했습니다. 추나요법은 들어보셨죠? 추나요법. 신나요법. 추나요법. 추나. 한의원에서 요법. 이렇게 허리 아, 척추. 예. 척추하는 저 새로운 정치적인 용어가 발생했나 했어요. 용어 발생했어요. 추나 대결, 추나 뭐 법사위원장과 추미애 나경원. 네. 예. 언론의 제목에 막 추나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경원 자 5선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왜 간사까지 갔어요? 제가 볼 때는 법사위에 이게 본인은 예를 들면 뭐 누구더라? 유상범 법사위 간사인가요? 막 예. 박수를 치더라고요. 나경원 5선 의원이심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나경원 하던데 제가 볼 때 느낌은 이게 빠루 때문에 그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본인 자기 방어. 그러니까 빠루가 이제 슬슬 재판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급한 건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통화. 그것도 있죠.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자들은 자기의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자기가 결사항전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사항전도 아주 따지고 죽으려고 하는 짓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으려고 하는 방식들이 꽤 많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거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미애와 둘이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여기에 전사처럼 저기 등장을 해서 나를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빠르고 쉽지 않을 거야. 그다음에 그 추경호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빼박 같은 느낌이 들 네. 정도의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난 다음에 7분 동안 한덕수랑 통화하고 윤석열이랑 통화하고 난 다음에 4번이나 그 의총 장소를 바꾸는 행위,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2번이나 전화해서 소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잖아요. 네. 그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무슨 동네 무슨 소풍을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게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든 나경원이든 내란 문제를 비롯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또 자기가 전사인 양 척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속지 말자 나경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말자 나경원. 그 당에 지금 특검에서 조사받는 대상이 10명 정도 있고요. 그중에 5명 정도는 실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죄에 대해서 반성이라든지 일말의 어떤 대국민 사죄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계속해서 버티기로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눈 크게 뜨고 그들이 자기 죄를 다 덮어나가지 않도록 정말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산삼 그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무더위 한 뿌리씩 옛날 어른들도 챙겨 드셨던 산양산삼, 산양 순백으로 한 벽에 그 산삼을 가득 담았습니다. 사포닌 성분 아주 충만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농도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컴파운드 K 기술까지 잘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산삼 순백으로 여름 지금도 많이 무더운데요. 그 기력 보충하시면서 막바지 여름 잘 나시면 좋겠습니다. 18,000건 온라인 후기도 있고 평점도 만점에 가깝다고 하고요.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1+1 60개에다 10병 더 드린다고 하니까 70병으로 마지막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1666-1080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픽스 전기현 대표께서 열심히 쇼호스트 이상으로 물건 공동구매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열심히 팔아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모토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 저희도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매년 완판이 됐던 민어회, 여름철 보양생선 민어로 집에서 간편하게 몸보신 해보십시오. 민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목포 민어회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혼술부터 두세 명 한 끼 식사에 추천드리는 민어회 400g에 24,000원이라고 합니다. 민어집 가면 민어탕만 해도 막 몇만 원씩 하는데요. 400g 민어 순살 생선이 24,000원, 등살, 뱃살, 껍질, 불에, 초장,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배송을 하는 400g 24,000원 스픽스몰에서 공동구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될 사람들 다 구속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뭐 한덕수 등등 구속이 안 됐지만 이 권성동 그야말로 오만함의 끝판왕처럼 보여졌던 권성동 씨 반드시 정계 퇴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구호로 권성동 하면 아웃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가 구호 외친 거 다 되긴 됐습니다. 한덕수 구속을 안 해줬네요. 그게 안 됐네. 네. 안 했어요, 저희가? 네, 안 했어요. 덜 외쳤나 안 외쳤나. 네. 네. 참. 죄송합니다. 진작에 외쳐놨어요. 죄송할 건 없으시고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아웃! 고맙습니다.